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거 제스카이 3번 한번 볼 거니까 아마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죠. 예, 금요일 날 정말 아프다고 그렇게 징징댔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위궤양이 걸렸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뭐 어쨌든 아픈데도 이렇게 일요일에 학원 와가지고, 정기고사 좀 잘 보라고 이렇게 해설 강의도 찍고, 연습 문제 해설 강의도 찍고 있으니 얼마나 참된 선생님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하는 공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좀만 좀 따라왔어요. 와, 아셨어요? 이건 뭐 저격이긴 해요. 자, 제가 오늘 이제, 데드스카이 3 정기고사 대비를 위해서 4탄, 4탄까지 준비했습니다. 1부터 4까지 있고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냐면은, 여기 이제 제가 필요하다면 드릴게요. 이거는 복습 노트 새 거거든요. 새로 이제 뽑아서 드릴 거고, 요걸로 이제 개념 정리 한번 쭉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문제 있어요. 이 대비 문제 푸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대비 문제도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보니까, 준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개념 정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복습 노트고요. 1번 19강부터 보면요. 이제 명제라는 무엇이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말로 할게요. 명제는 이제 참 거짓이 좀 확실한 것들을 이제 명제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커피는 맛있다. 커피는 맛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죠. 그쵸? 그래가지고 얘는 명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오는 자연수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하니까 명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제 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이제 명제 P라는 놈이 있다 치면은 여기다 부정을 건다는 거. X는 5이다. 이거는 명제가 아니죠. 나는 잘생겼다. 야, 요런 명제가 있다고 했을 때 부정을 어떻게 거냐. 요런 식으로 물결표에 P를 해가지고 읽는 거는 not P라고 읽고 not P. 그러니까 나는 잘생기지 않았다. 자, 여기서 이제 잘 하셔야 되는 거는 잘생기지만 않았지 못생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냥 그렇다고요.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명제 P가 만약에 참이었어요. true였다고 하면은 부정은 무조건 false, 거짓이 된다. 그럼 만약에 원래 명제가 false였다고 치면은 그 not P는 true가 된다. 이러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 not P라는 부정에다가 제가 한 번 더 not을 걸면은 원래 P가 돌아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이라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조건이 뭐였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이 단어를 다 공부해서 알겠지만은, 요런 거 많았었죠. x가 1, 2면, 2x 플러스 1은 5이다. 요러한 명제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런 식으로 미지수 x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건이라고 해요. 조건. 그냥 명제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조건이 있는 명제들은 대부분 이러한 조건 그 이후로 결과가 나온다. 조건과 결과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조건에 의해서 이 결과가 맞냐, 아니면은 틀리냐로 이렇게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진리집합이란 무엇이냐. 다들 기억난다고 믿을게요. 진리집합. 예를 들어 어떠한 명제 P라는 놈이 10의 약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X는 여기 X는 10의 약수다. 자, 그러면은 P라는 놈의 진리집합을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집합으로 표시해서 1, 2, 10의 약수죠. 50, 이런 식으로
진리집합을 작성을 할 수가 있었다. 다들 기억이 난다고 믿을게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의 부정.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건 예를 볼게요. x는 10의 약수이다. 자, 얘한테 부정을 제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ot p는 x는 10의 약수가 아닙니다. 라고 부정을 잘 걸어주시면 될 거고, 부정의 진리집합은 만약에 전체 집합이 이제 1부터 10까지 있다고 했을 때 P 여집합은 3, 4, 6, 7, 뭐 요런 1, 2, 5, 10만 빼고 전체 집합에서 이제 너무 나머지 전부 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P 또는과 그리고를 알아봅시다. 만약에 P 또는 Q라는 게 이제 진리집합을 각각 이제 라지 P랑 라지 Q라고 한다면은 얘는 P and Q, P와 Q의 교집합을 말하는 것이다. 얘는 교집합을 의미하고 있다. 그 다음 P 그리고 AND가 나왔다 치면은 얘는 P와 Q 진리집합의 합집합이다. 얘는 전체집합이란다. 합집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만약에 P 또는 Q에다가 부정을 건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결과는 여기에 쓰겠습니다. 어떻게 부정을 거시면 되냐? not P 그리고 not Q 이렇게 걸어주시고 또는까지 그리고로 바꿔주시는데, 그러면 얘는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의 그리고니까 합집합을 써주시면 되고, 요 두 번째 거에도 제가 not을 부정을 건다고 치면 not P 또는 not Q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얘는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의 교집합인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0강 보시면 명제 이거를 배웁니다. P이면 Q이다. 이제 우리를 얘가 어떻게 불렀었냐면 가정 뭐뭐이면 Q이다. 결론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랑 P랑 Q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을 제가 한번 적어봤다 치면은 진리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Q가 P 안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만약에 근데 진리집합을 그렸더니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잖아요. 아니에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반대라 그랬어요. P라고 내가 만약에 가정을 세운다면 Q라는 결론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P라는 가정을 이제 세워놨는데 Q에 도달하지를 못했어요. 여기 있는 일부분만 Q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P임에도 불구하고 Q가 되지 못하는 반내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의 벤 다이어그램이면 거짓이 된다. 물론 당연히 안 해봐도 아예 동떨어져 있는 경우는 무조건 안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지우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강입니다. 모든 x에 대하여 모든이란 어떤을 포함한 이제 그런 거, 즉 명제를 이제 참거짓을 한번 판단해 볼 거예요.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자, 이런 겁니다.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근데 제가 x 값들을 막 하나하나 넣어보면서 p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가를 잘 봤어요. 근데 정말 너가 모든 숫자를 싹 다 넣어서 전부 다 p인 거를 확인했다면 걔는 참이에요.
근데 하다가 이거 안 되잖아. 안 되는 x가 하나 있는데요. false예요. 반례를 하나라도 찾았다면 이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정말 모든 명제를 싹 다 뒤져봤는데 전부 다 P면은 P는 참이에요. 그럴 수가 있나요? 있어요. 좀, 그, 그 뭐냐, 아니다. 나 예시 드는, 내가 국어가 약해가지고 예시 드는 게 좀 힘드네요. 자, 이번에는 어떤 x에 대해서 q이다. 뭐, 요런 명제가 있다고 봅시다. 첫 번째 명제랑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어떤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x를 막 뒤져가지고 q를 만족하는 거를 찾아봤는데, 뭐, 몇 개가 돼요. 그럼 걔는 참이에요. 근데 정말 내가 모든 x를 싹 다 뒤져봤는데 q를 만족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럼 걔는 false예요. 참 쉽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조건 p에 대해 이제 부정을 한번 봅시다. 부정. 자, 1번 모든 x이면은 p다라는 걸 제가 부정을 걸어볼게요. 이제 부정은 어떻게 거냐? 요 모든도 어떤으로 바꿔주시고요. 어떤 x이면은 자, 그 다음에 p2다에 또 부정을 걸어서 p가 아님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x가 p다라는 명제가 만약에 참이었다면 그 부정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당연히 거짓이겠죠. 어떤 명제에 대하여 부정은 뭐예요? 부정. 어떤 명제에 대하여 참이면은 그 부정은 당연하게도 무조건 100% 거짓이 된다. 거꾸로 좀 제발 꼭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도 이제 제가 만약에 부정을 건다 치면 모든 x에 대해서 q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을 걸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강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부정이 아니라 대우, 역과 대우를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명제. 제가 컨디션이 아직도 안 좋아요. 근데 아마 화요일까지 안 좋을 것 같아요. 힘들다, 힘들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제 P는 Q이다에 대해서 이제 역과 대우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 칠게요. 자, 첫 번째로 역을 작성하는 방법은 Q이면 P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P면 Q이다. 이제 의대를 졸업했으면 의사다. 뭐 이런 걸로 할까요? 의대 졸 하면은 의사다. 자, 그럼 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의사면 의대 졸이다. 사입이 많잖아요. 거짓이에요. 그 다음에 대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not q이면 not p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우를 역에다가 이제 부정 건 게 이제 대우거든요. 그러면은 의사가 아니면은 의대를 졸업하지 않았다. 얘는 참이죠. 의사가 아닌데 잠깐만. 의사가 아니면 의대를 졸업하지 않았다. 의대 졸업하고 다른 거 먹고 살 수도 있겠지만은 수학에서는 이제 이거 예시는 잊어버리세요. 수학에서는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무조건 참이 되고요. 명제가 거짓이면은 역도 무조건 거짓이 돼요. 근데 골 때리는 거는 명제가 참이면 역은 참인지 거짓인지 직접 판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명제가 거짓이더라도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직접 판단하셔야 돼요. 확실한 게 없어서 역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때그때 한순간마다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거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 논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복습해 봅시다. 자, 만약에 P이면 Q래요. 그 다음에 Q이면 R이래요. 그러면 얘를 합쳐가지고 P이면 Q이면 R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3단 논법이다. 그래서 리뷰하는 거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P이면 Q이다. 제가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고 치면은, 어이구.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그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 다음에 Q. 요 밖에 있는 놈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뭐 요런 식으로 썼었어요. 자, 근데 이제 요게 굉장히 좀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잘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첫 번째로 성적, 내신이 좋아야 돼요. 내신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생기부도 좋아야 되고요. 근데 내신 생기부 다 망했으면 어쩔 수 없죠. 쌍남자의 방법, 정시 파이터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이 3박자 또는 뭐 최저라고 할게요. 3박자가 딱 들어맞는다면은 우리는 뭐를 달성할 수가 있다? 대학교 합격이라는 거를 달성할 수가 있다. 제가 얘를 P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신 얘를 Q, 생기부를 R, 정시를 S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내신은요, 대학을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죠. 따라서 Q는, 내신은 P, 대학 합격을 위한, Q는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반대로 대학을 이미 합격한 상태라면 내신은 이미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저는 헷갈릴 때마다 이 내용을 머릿속에 떠오르고는 합니다.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이해가 확실히 됐을 거라고 확실히 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를 봅시다. 이제 얘네들은 이제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P이면 P이기 위한 Q가 충분 필요도 되고 P이기 위한 Q가 충분 필요 다 된다고 하면 얘는 필요 충분이라고 그러고 P와 Q가 완전히 똑같은 상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24강. 이제 정의와 정리, 정의가 무엇이냐? 용어의 뜻이 정확한 문장을 정의라고 한다. 그 다음 정리는 무엇이냐?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제 이용되는 것들을 정리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미 정리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명제를 증명할 때 어떠한 방법이 쓰이는가.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이게 뭐였더라? 대우예요, 대우. 자, 대우법을 이용해서 명제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자연수 n이 짝수이면 조건 n제곱도 짝수이다. 원래는요, 이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짝수인 자연수 n을 전부 다 집어넣어 보고 진짜로 n이 짝수일 때는 n제곱도 짝수네, n이 홀수일 때는 n제곱은 짝수가 아니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 개빡세잖아요. 이거는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부터 시작을 해도 아직까지 증명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우법으로 증명을 해요. 얘 대우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n제곱이 홀수라면 자연수 n은 홀수다. 자, 이렇게 증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대우니까 얘가 참이라면은 얘도 참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 그래서 이제 원래 명제가 이렇게 막 파악하기 너무 힘들다면은 이렇게 대우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2번 귀류법이 있어요. 귀류법. 이런 놈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명제 루트 2는 무리수다. 이건 당연한 사실이지만 증명하려면 빡세요. 자, 얘를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이렇게 증명을 할게요. 만약에요, if 루트 2가요, 유리수면요? 유리수?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루트 2를 a분의 2다.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제곱하셔가지고 으악 하시다 보면은 여기서 모순이 발생을 해요. 자세한 내용은 책 찾아보세요. 네.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라서. 그래서 뭐 어쨌든 명제를 증명할 땐 대우법과 비교법이 있었고 각각의 상황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사람은 왜 이렇게 나약한 것인가. 너무 힘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강 보시면은 이제 절대부등식 있죠? 그거는 책 보시고,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도 일단 넘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이제 문제로 넘어갈게요. 산술, 기하평균. 자, 예를 들어서 A와 B, 0보다 큰 두 숫자가 있다고 했을 때 산술 평균이란 뭐냐? 말 그대로 그냥 그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A 플러스 B 분의 2. 요거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 산술 평균은요, 언제나 기하 평균보다 큽니다. 기하 평균은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이라고 하나요? 산술 평균은 덧셈으로 이루어진 평균을 말하는 거고요. 기하 평균은 곱셈으로 이루어진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요거 C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합의 평균은 언제나 곱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시스, 슈바르트 부등식들을 한번 보시면은, 자, 제가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ax 플러스 by의 최대값이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 그러면 이의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a, b, x, y가 전부 다 실수라고 하면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언제나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커요. 그래가지고 얘의 최대값, 다른 말로 제가 해드린다면 얘의 마지노선은, 크기가 커지는 마지노선은 이 친구들의 곱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를 볼 건데, 이제 정답률이랑 오답률이 좀 확 튀는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지러워. 자, 전체 집합이 실수 전체 집합이래요. 그리고 P랑 Q가 이렇게 잘 주어져 있고, 자, not P, 그리고 Q가 이제 진리 집합을 구해달래요. 일단 첫 번째로 번역을 할 건데, Q, 그리고라는 놈은 무슨 집합? 교집합이죠. 교집합일 거고, not P를 제가 한번 수직선 위에다 잘 그려볼게요. 그러면 근데 그 not P 하는 거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P라는 거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같거나 작다. 자, 얘를 제가 부정을 때려본다면은 마이너스 3, 1. 요 사이가 그냥 P인데 여기에 부정은 마이너스 3부터 뒤에 쪽이랑 1은 지금 그냥 P가 가지고 있으니까 빈칸 뚫어서 뒤쪽으로 해주시면 얘가 not P가 될 겁니다. 그 다음 Q라는 놈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요. 파란색 어딨니? 마이너스 2보다 작고 그리고 5보다 크다. 오케이. 갔다가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그리고 즉 교집합을 구하시는 거니까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을 말하고 있구나.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3보다 같거나 작고 5보다 큰 부분을 말하고 있다 하는 거죠. 정답이 저거고요. 그 다음에 6번은 눈풀을 하고 싶으나 아마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명제가 부정이 참인 거를 전부 고르래요. 그래서 1번 보시면은 부정을 바로바로 쓸게요. 어떤 실수 x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부정 때리면 x제곱이 0보다 크다. 자, 얘는 맞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제가 발레를 하나 찾는다면 x가 0일 때 어때요? 0의 제곱은 0이니까 0보다 크지가 않죠. 따라서 얘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부정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인데, 자, 얘 그래프를 판별식을 한번 세워보면요, b제곱 빼기 4ac 왜 빼기 4 음수 나오죠. 음수. 따라서 얘는 무슨 근을 가지고 있다? 허근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그린다 치면은 허근이니까 x축보다 위에 떠있는 그래프가 될 거고, 얘는 근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맞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8번 보겠습니다. 8번 보시면요, 다음 중 명제의 대우가 참인 거를 고르래요. 명제의 대우가 참이다? 그냥 명제가 참인 거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부 다 대우 작성하지 마시고 그냥 참인 명제를 잘 고르시면 되겠다. 1번 보시면 x가 유리수면 x제곱은 유리수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예, 바로 그냥 발레 조금만 생각해보고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2, 3, 4, 5번 잘 하신 다음에 1번이 답일 수밖에 없구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번.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 말인 즉슨 무엇이냐? P랑 Q의 진리집합이 완전히 똑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자, 기억 보시면요, P의 진리집합은요, X제곱이 0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말은 얘는 0, 딱 하나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진리집합이 0이고요. 근데 Q는 X가 0이다. Q도 X가 0이라고 했으니 완전 똑같은 집합이네. 얘네들은 무슨 관계에 있겠다? 필요충분 조건 관계에 있겠구나 해서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니은 같은 경우 P,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다. 얘 진리집합을 써보면 X는 0이고 Y도 0일 수밖에 없어요. 문제에서 실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Q를 이제 보시면요, X 곱하기 Y가 0이라고 했는데, 자, 0, 0 당연히 되죠. 근데 X가 0이고 Y가 1일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러면은 Q는 만족하지만 P는 만족하지 않아가지고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보시면 A와 B는 유리수인데 A 플러스 B, A, B는 유리수. 근데 Q는 조건이 이상하게 주어졌어요. A 플러스 B가 유리수고 A, B가 유리수이다. 자, 근데 Q를 이제 발레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드리면은 A가 만약에 2 빼기 루트 3이고요. 그리고 B가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이렇게 대충 둘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 4가 될 거고요. A 곱하기 B는 1이 될 거예요. A랑 B는 무리수인데 A 플러스 B와 A 곱하기 B는 유리수가 나왔으니 P랑 Q는 무슨 집합이 아니다? 필요충분 조건에 있는 관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발레를. 여러분, 근데
공통수학이라서 A 플러스 B랑 A, B는 정말 많이 다룬 그 주제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는 뭐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떠오르지 않았다면은 그냥 공통수학 1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신 거겠죠. 깊게 공부는 안 했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6번. 두 양수 x, y에 대하여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 2x제곱 더하기 8y제곱이 5고요. x, y의 최대값. 근데 여러분 이제 2x제곱 더하기 8y제곱을 보면 뭐가 떠오르셔야 되냐. 얘는 코시스 슈바르츠 부등식 방정식이 떠올라야 돼요. 내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아니죠. 이거 미안합니다. 자, 얘를 보시면은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은 산술기하 평균이 떠올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얘만 보고 산술기하 평균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뒤에서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보고서 얘는 산술수 기하수 평균수를 쓰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산술기하 평균을 한번 써볼게요. 누구에 대해서 쓸 거냐면은 2x제곱과 8y제곱에 대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보겠습니다. 2x제곱과 8y제곱의 합의 평균은 언제나 곱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얘가 5라고 나와 있으니까 2분의 5가 하여튼 얘를 막 하고 정리를 해주시면요. 8분의 5 그리고 x, y.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지금 x, y의 최대값은 몇이다? 8분의 5다. 얘가 곧 뭐가 된다? 감마가 된다. 근데 같을 때는 언제다? 2x제곱과 8y제곱이 같을 때가 된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알파랑 베타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과 해설지가 다 동봉되어 있으니까 정답을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를 하시기 바래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과 제1사분면에서 접하는 직선이 이때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1사분면이니까 제가 1사분면의 원만 잘 이렇게 그려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1사분면에서 접하는 직선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접하게 그려놓고 그림을 정말 역대급으로 잘 그렸어요. 이거는 제가 인스타에 올리도록 할게요. 한데요. 그러고 이제 삼각형 OAB의 넓이의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했습니다. 자, 이래서요. 첫 번째로 제가 여기를 접선이 나왔으니까 x1, y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x1, x 더하기 y1, y는 8이다.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은 그냥 죽어!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공부를 원의 방정식 쪽을 다시 하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a라는 y절편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x에 0 넣으시면 0, y분의 8 이러고 할 수가 있겠고요. b는요. x절편이니까 y에 0 넣어주시면 x1분의 8, 0이라는 거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OAB의 넓이를 계산을 해본다 치면은 그 2분의 1 곱하기 x1 y1분의 64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소값인가요? 최소값은 32. 즉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분모 x, y1이 가장 클 때, 즉 다른 말로 하면 x1 곱하기 y1이 가장 클 때를 구해달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1, y1은 어떻게 구하나요? 할 수가 있으나 이 x1, y1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이라는 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8이다. 자, 얘를 보고 이제 무슨 평균을 써야 될까? 산술기하 평균을 쓰셔야겠죠. 2분의 x1 더하기 y1 제곱 쓸게요.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의 평균은 언제나 누구보다 크다. 곱의 평균보다 크다.
자, 따라서 이 산술기하 평균을 잘 풀어주시면 x1, y1의 최대값이 나옵니다. x1, y1은 아무리 곱해도 아무리 조합을 해도 4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얘 최대값이 4니까 얘의 최소값은 몇이 되는 거다? 8이 되는 거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자, 둘레가 40인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길이를 각각 xy라고 한대요. 아, 그럼 내가 x 플러스 y는 가로 한 번, 세로 한 번 더한 거니까 20이 되겠구나. 아, 여기서 선술기하 평균 쓰나요? 몰라요, 아직. 뭐 한만 나왔다고 평균 쓰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루트 5x 더하기 루트 3y의 최대값은 m이래요. 아, 여기서는 산술기하 평균이 아니라 뭐겠다? 그 코시스 슈바르츠 방정식 부등식이겠다. 그러면은 루트 5x 플러스 루트 3y의 무슨 값을 구하는 거니까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코시 슈바르츠 방정식을 쓴다 치면은 루트 5제곱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루트 x 제곱 더하기 루트 y의 제곱이 될 거고, 얘를 계산해 주신다면 5 더하기 3은 8이고 x 더하기 y는 20이니까 160이 될 거고, 얘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의 제곱의 최대값이 될 거다. 뭐죠? 그럼 여기서 알아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20번인가요? 20번. 자, P, Q, R이 이제 마구마구 나와 있고, 정확한 건 P밖에 없어요. P밖에 없는데, Q는 not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그래 내가 벤다이어스 그램으로 이제 해본다고 치면은, Q는 not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즉, 얘가요, not P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 하나래요. 뭐 생기부든 뭐든 되겠죠. 그 다음에 not R은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R을 만족했다면 이미 not P도 만족했다는 소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수직선에다가 한번 쭉 그려 넣어 볼 건데, 일단 확실한 거는 not P가 확실해요. 따라서 not P를 제가 먼저 수직선 위에 잘 그려놓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P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Q 같은 경우는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얘는 Q가 이제 P보다 더 밖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R을 이제 그려 넣어야 되는데, 절대값 x 빼기 3은 b보다 작거나 같다. 절대값을 풀어주시면은 이렇게 풀 수가 있을 거고, 해변에 3을 다 더해주시면은 3 빼기 b, 제가 좀 아파요. 배가 너무 이게 위궤양이 너무 힘들어. 뭘 잘못 먹었길래. 어쨌든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나피 안에 있어야 된다. 3 빼기 b, 3 플러스 b.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부등식을 잘 작성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할까봐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기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A는요, 마이너스 6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3 빼기 B보다는 크대요. 자, 여기서 같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음을 던져보시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부등식을 써 넣을 건데, A랑 마이너스 6이 같아도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A가 마이너스 6이라면, 안 되죠? 왜냐면 포함해야 되니까. 그래서 틀린 거고, 여기랑 여기 같아도 되나요? 똑같은 식이니까 같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한번 보시면요. 3 플러스 b는 6보다 작다. 같아도 되나요? 같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판단을 하시고 등호를 써 넣어주시면 된다. 다음 페이지. 별로 안 남았습니다. 내문 3문제?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좀 아파서 뭐 대충 푸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직접 푸셔야죠. 뭐 그렇죠? 만약 이해 안 되면 현강에서 따로 물어보시기 바래요.
자, a제곱 빼기 4a 플러스 막 해가지고 최소가 되는 양수 ab에 대하여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은 나는 뭐야 이거 a제곱 빼기 4a의 최소값을 구하는 법은 알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a제곱 빼기 4a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해요?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구했죠. 식을 이렇게 변형하겠습니다. a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4.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거는 이 친구거든요. 이 친구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어떻게 구할 거냐? 한술기하 평균으로요. 2루트 곱하시면 9가 나올 거고, 얘는 6이 돼요. 따라서 얘는 최소값이 6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최소일 때를 구하셔야 되는 거고, 따라서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a 빼기 2의 제곱, 얘가 6이니까 6 빼기 4 플러스 2다. 그럼 얘는 그냥 무슨 문제나? 최소 2차 방정식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다. 그래서 a가 몇일 때? 2일 때 최소값을 갖고, 얘가 최소값을 갖기 위해서는 이 a분의 3b랑 b분의 3a가 똑같아야 되니까 b도 몇이겠다? 2겠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3번 보도록 합시다. 23번 이거 엄청 어려운데. 23번 말고 24번 해볼까?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P랑 Q에 대해서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그 Q는 확실하게, 잠시만요. 커피. 내가 빨리 듣고는 싶지만, 너무 빠른데? 23번. 두 실수 X에 대한 조건. P는 P는 이제 완벽하게 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빼본다면은, K 빼기 2, X, K 플러스 2. 맞나요? 맞죠? 이렇게 작성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만 좀 해 놓을게요. 인수분해에다가 이제 그것까지 해 놓을게요. X, 이거. 마이너스 1, X, 5. 요렇게. 그래서 Q는 고정 조건, P는 그 변수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잘 들어보세요. 명계. P이면 Q이다가 거짓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P이면 not Q이다. Q이다도 거짓이 돼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대체 P이면 Q도 거짓이고 Q이면 P도 거짓이다 라는 이 상황이 대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P이면 Q이다. 틀렸죠? 거짓입니다. P이면 not Q이다. 이거는 참이죠. 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상황은 안 돼요. 당연히 거꾸로 해도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가요? 이거 하나만 더. 완전히 동떨어져 있을 때 P이면 not Q이다. 맞는 말. 근데 P이면 Q이다. 첫 번째가 틀렸으니 얘도 다 땡탈락이야. 근데 얘는요. P이면 Q이다. 거짓말이죠. P이면 not Q이다. 얘 때문에 거짓말이죠.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고 조건에 맞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구나 먼저 추론하신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이기는 해요. 그래서 P, Q가 요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부등식에 어떻게 잘 대입을 할 건가 생각을 해보면은 자, 첫 번째로 고정 조건과 변수 조건이 같이 있으니까 무조건 뭐부터 잡아야 된다? 고정을 먼저 시키고 간다. 마이너스 1과 5를 이렇게 잘 써 두시고요. 얘를 Q라고 할게요.
그다음 저 P라는 놈 있죠? P라는 놈은요,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K를 중심으로 뒤로 두 칸, K 빼기 앞으로 두 칸, K 플러스 2. 뒤로 두 칸과 앞으로 두 칸, 여기를 범위로 하는 거고요. 여기를 범위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 여기다가 이제 시작을 하세요. 5칸짜리. 6칸인가? K 빼기 2랑 K 플러스 2를 조금씩 움직일 거예요. 천천히 움직여가지고 한 칸 한 칸 움직이면서 언제 이 상황이 되는지 으악 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볼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K 빼기 2가 마이너스 1 아예 바깥에 있어요.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 완전 바깥에. 근데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은 교집합이 아예 없는 상황이니까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얘는 틀렸어요. 그리고 얘를 점점 옮기다가 요 K 플러스 2가 언제 마이너스 1에 딱 되는 순간 가능하죠. 이러면은 교집합이 뭐가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하나 있는 거니까 요때 한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쭉 옮기다 보면은 뭐 당연히 요런 상황일 때는 여기 교집합이 요렇게 생겨 있으니까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쭉 옮기다가 마지노선이 딱 여기에 한번 걸리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까지 즉 K 빼기 2가 마이너스 1까지 요렇게 왔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한 칸만 아주 한 칸만 조금만 옮겨도 여기를 벗어나게 되는 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Q 안에 P가 있어버리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얘는 요 상황은 또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첫 번째로 K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이 똑같을 때 한번 됐고요. 쭉 해가지고 파란색 K 빼기 2랑 마이너스 1이 똑같을 때가 한번 됐어요. 그래서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일 때는 K 값이 몇이고 마이너스 3이고 K 빼기 2가 마이너스 1일 때는 K 값이 1일 때, 즉 K 값이 언제일 때 마이너스 3부터 1 사이에 있을 때는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쭉 오다가요. 이번에는 여기 라인을 한번 봅시다. K 플러스 2가 5일 때 한번 될 거고요. 쭉 옮겨가지고 마지노선 여기까지 K 빼기 2가 5일 때 한번 되고 그 뒤로는 아예 동 떨어지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안 되겠죠. 따라서 K 빼기 2, K 플러스 2가 5일 때, K 빼기 2가 5일 때 각각 K는 3과 N은 7이 될 거예요. 그래서 3부터 7까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수값이라고 했으니까 잘 선별해서 문제 풀어주시고요. 답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4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야, 이게 중학교 거 하나 찍는 데는 한 1시간이면 되거든? 근데 지금 이거 찍는 거 한 2시간, 3시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 니들 이러고 보지도 않을 거잖아, 이씨. 보세요. 몰라. 나는 너희들 점수 진짜 해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근데 니들이 안 보는 거야. 그래요. 자, PM과 PN. 일단 제가 그림을 좀 그릴게요. 자, 요렇게 잘 그려져 있고, 그리고 여기 P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서 수선의 발인가요? 수선의 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6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각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는 60도가 될 거고요. 여기 90도, 여기가 45도니까 여기도 45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그 PM과 PN이죠. 제가 여기를 A라고 두겠습니다. 만약에 A라고 둔다면 삼각비에 의해서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2A가 될 거고요. 자연스럽게 여기는 6 빼기 2A가 될 거고요. 여기는 1대 1대 루트 2니까 얘는 루트 2분의 6 빼기 2A가 될 거예요. 그래서 PN 길이와 PN 길이를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PN분의 1을 써보면
a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pn분의 1을 써보면은 3 빼기 a분의 1이 될 거예요. 얘를 산술기하 평균을 제가 쓴다고 치면은 2 루트 아이고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a분의 1이 될 거다. 자,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a분의 1의 최대값과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 최대값이 몇이냐면은 기억 안 나요.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 2분의 3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9 더하기 2분의 9, 즉 4분의 18이니까 얘 최대값이 4분의 9거든요. 역수를 치시면 얘는 9분의 4가 될 거고 얘는 3분의 2가 될 거고 얘는 3분의 4가 될 거니까 얘는 뭐보단 크거나 같다? 3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다. 따라서 최소값이 P분의 Q, 얘가 P분의 Q니까 P 플러스 Q를 해주시면은 7이다. 재밌죠? 이거 근데 제 생각에 51%까지 나오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게 1회차고요. 이제 2, 3, 4회까지 좀 쭉 보시고 공부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